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이드 차지입니다. 덧셈 뺄셈 강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외국계 금융사 전략본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감사하게도 독일 수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수학 원리를 제대로 배운 아이는 쉽게 계산합니다. 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제가 심리학 학사를 땄어요.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제작하기 위해서 심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로잉드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이 강의는 일단 독일 교과서 프로세스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과서와 우리나라 교과서를 분석해서 우리나라 친구들이 배우기 조금 더 유용한 부분을 반영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탕은 독일 교과서라는 거. 1학년부터 4학년 교과서입니다. 독일은 초등학제가 4년이에요. 1학년부터 4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과 프로세스를 반영을 했고요. 초등학교, 영재학교 교사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독일 교과서의 프로세스지만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르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큰아이가 들어갔던 그 영재학교 교사의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한 부분이에요. 코로나 때 이 부분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매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8시 반에 학교에 딱 줄을 서 있으면 선생님이 이런 꾸러미를 주셨는데 거기에 교과서 페이지와 그 교과서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그 꾸러미를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구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부분이 녹아져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르쳐본 그 엄마표의 팁, 아들, 딸 다 가르쳐본 그 엄마표의 팁이 반영된 강의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사칙연산 티칭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께 사칙연산 어떤 프로세스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티칭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강의고, 초등기관에서 다루는 아주 기초적인 덧셈 뺄셈을 모두 포함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유치에 배우는 과정부터, 그러니까 유치니까 수인지부터죠. 수인지부터 세 자릿수 덧셈 뺄셈 3학년 때 배우는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최소한 4학년까지 배우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면 안 돼요. 1부터 120까지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어디에서 아이가 그 수인지를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팩터로 이걸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의 보수 잘 암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툭 치면 툭 나오는지, 3 하면 7 나오고 이렇게 툭 치면 툭 나오는지, 마치 구구단처럼. 그리고 우리 드릴 학습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제만 쭉 있는 그런 문제집을 풀면서 막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그런 부분은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올바른 방향성은 수학의 본질을 꿰뚫어 수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수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 감각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덧셈 뺄셈은 수인지와 수를 보는 그 눈을 키워주는 그 부분이 같이 가는 파트예요. 곱셈과 나눗셈은 그 연산 본질에 조금 집중을 한다면 덧셈과 뺄셈은 수인지에 집중을 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그로잉 위드가 추구하는 이 학습의 방향성을 이제 뇌과학적인 이유로 설명해주는 파트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공부 정서예요. 수학 정서. 우리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학 정서가 중요한 이유. 뇌과학적으로 공부에서 정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니까 뭐냐면 이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편도체 보이시죠? 아미달라라는 이 편도체가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하이포캠퍼스랑 이 구조적으로 딱 붙어 있어요. 여기가 해마, 여기가 편도체예요. 딱 붙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서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 MRI 사진을 찍어보면 과한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 해마가 작아져요. 이 해마 자체가 작아져요. 그래서 기억력의 문제 이런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기분이 이 기억에 관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뇌의 해마 영역에 학습한 내용이 저장이 돼야지 쉽게 뽑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회피입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뇌가 제일 쓰기 쉬운 회피가 뭐냐면 망각입니다. 잊어버려요. 망각이라는 회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공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는 공부는 머릿속에 사실은 거의 저장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아이한테 잘 알려주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기딱지 나고 속에서 천불이 나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때 계속 공부를 지속해봤자 이게 그냥 또이또이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공부를 지속하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기분. 그러니까 함께하는 엄마의 기분이 1번이고 그리고 2번이 아이의 기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표 수학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나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비초 부모님들의 주된 관심사, 궁금증은 손 사용하는 거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덧셈 뺄셈 어떻게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1학년 부모님은 가로셈 안 돼요. 세로셈만 하려고 그래요. 많이 풀면 이제 이게 해결될까요? 2학년 부모님은 이 문제도 결국은 가로셈 문제네요.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바꿔 풀고 받아올림 계산에 실수가 잦아요. 네. 그리고 받아올림과 내림의 개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쉽고 빠르게 연산하는 방법 있는지 궁금해요. 속도가 느려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학습지에서 더하기 3까지는 잘했는데 빼기 들어가니까 어려워해요. 그리고 개수 셀 때 묶어 세기 안 하는데 방법을 알려줘도 계속 하나씩 센다. 3, 4학년 부모님은 곱셈 9구단 아직 헷갈려하고 곱셈 잘하는 덧셈 뺄셈에서 자꾸 실수해요. 네 자리 숫자 읽기를 잘 못해요. 문장제 문제 전혀 이해 못하고 식을 못 세워요. 비슷비슷하시죠? 다 이런 고민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고민들은 이 강의 중에 다 해결이 되는 고민들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고민들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습 목표는 있는데 학습 주체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속도를 올려야 된다는데요. 받아 올림, 받아 내림 잘 해야 된다는데요. 이런 뭘 해야 되는데요. 7세 때는 어디까지는 세야 된다던데요. 1학년 때는 어디까지는 암산이 돼야 된다는데요. 이런 목표는 엄마의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이거 할 우리 애에 대한 파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이 아이가 이 학습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 목표를 달성해야 돼 하고 막 달려가고 싶은데 막상 달려야 할 애가 안 따라줘. 움직이질 않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수학이 결국엔 성공을 하려면 그 학습 목표보다는 우리 아이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강의 중에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러닝 메이트가 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수학에서 엄마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일로 와봐. 앉아봐. 이거 틀렸잖아. 야,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 설명해 줄게. 요런 포지셔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저학년일수록 안 돼요. 저학년일수록 엄마의 포지셔닝은 같이 뛰자. 야, 이거 왜 이렇게 풀었지? 야, 너는 어떻게 풀었어?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야, 너 진짜 신기하게 풀었네. 신박하다. 창의적인데? 내가 푼 것도 한번 봐줄래? 내 설명도 한번 들어봐 줄래? 라고 같이 뛰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애가 과하게 너무 몰입해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달리고 있으면 야야 늦춰 속도를 좀 늦춰주는 사람 애가 또 너무 늘어져 있으면 이렇게 야 조금 더 뛰어야 돼 조금만 더 뛰어야 돼 어제 6문제 했으니까 오늘 7문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제 쉬운 거 했으니까 어제 한 거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 이렇게 요렇게 같이 이렇게 조금 처지는 친구한테는 북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엄마의 포지션이어야 돼요. 그게 저는 러닝 메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러닝 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 애를 잘 알아야 돼요. 그 김연아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나는 김연아를 전공했다. 나 김연아 박사학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는 다른 그 누구보다 가장 잘 파악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언제 동기부여 되는지, 이 점프할 때 뭐 트리플 악셀을 할 때 어떤 아주 미세한 습관이 있는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는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그 아이를 그 성취해야 되는 목표를 보면서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바른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이 내용은 이 정도 넓이, 이 정도 깊이까지는 파악해야 돼.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대로 해야 돼. 이 관점으로 해야 돼라는 올바른 내용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덧셈 뺄셈에 대한 올바른 내용은 지금 이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남은 게 뭐죠?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지 맙시다. 부모의 역할, 아빠까지 껴서. 그로잉 위드에는 아빠분들도 많으세요. 부모의 남은 역할은 아이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 관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로잉 위드 카페에 가시면 관찰 일기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뭐 다이어리나 뭐 아니면 뭐 어플 같은데 그날 있었던 거 생각나는 대로 일단 먼저 쓰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작은 노력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뭔가 관찰을 해서 대단하게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막 한바닥을 써내려 가는, 요렇게 생각하면 시작도 못 하잖아요. 그냥 오늘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한 두세 가지 그냥 끄적인다 라는 걸 시작으로 지속해 나가시다 보면 한 2주 되면 우리 아이가 언제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지, 언제 죽는지, 어떤 보상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캐치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힌트만 좀 갖고 계셔도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뭐 또 사회도 시험 보더라고요. 5학년 되니까 뭐 사회 어떤 과목이든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